니모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숫자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소유에 대한 표현과 접목시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배우실 겁니다. 제가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써두었습니다. 한자는 이미 다 아시는 것이고 발음만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숫자 1은 이, 숫자 2는 얼, 숫자 3은 싼, 4는 쓰, 5는 오, 6은 六, 7은 치, 8은 빠, 9는 九, 10은 시.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듣고선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네, 이번에는 앞서 배우신 숫자를 가지고 두 자릿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숫자를 읽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덜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숫자 12를 써두었습니다. 방금 전에 10에 해당되는 것 어떻게 말하면 됐죠? 10. 그렇죠. 10 하시면 되고 2에 해당되는 것은 네, 얼이었죠. 그래서 12는 12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간혹 이 숫자 2가 얼이고 숫자 1이 2라고 해서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2, 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옆에 또 한번 볼까요? 23. 제가 한글로 23 이렇게 써두었죠.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숫자를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는 얼, 그리고 10은 시, 3은 싼. 네, 여기까지만 봐도 한국어로 숫자 세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34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34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45는 45니까 4, 스, 10은 시, 그리고 5는 우.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울 것 없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이미 어떻게 숫자를 읽는지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 전에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6은 어떻게 읽으면 되지요? 대답하셨죠? 56. 네. 67은요? 67. 78은 78. 89는 89. 네, 이번에는 제가 임의로 숫자 두 개를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앞으로 돌아가셔서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다시 한번 익히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7과 82가 있는데, 네, 37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대답하셨죠? 37이니까, 네, 37.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82는요, 82니까 8에 해당되는 빠, 그리고 10에 해당되는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2에 해당되는 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모두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방금 전에 배웠던 숫자만으로도 99까지 충분히 셀 수가 있어요. 보시면 99는 네, 9에 해당되는 지오, 그리고 10에 해당되는 시, 다시 9인 지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00을 써 두었는데요. 앞선 1에서부터 99까지는 한국어와 큰 차이 없이 한국어 순서처럼 그 순서대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100은 조금 다릅니다. 100은 한국어에서는 그냥 100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꼭 100,
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여서 말하는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 100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200.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유를 표현하는 데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을 배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 양사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화면 들어오기 전에 숫자 그리고 양사, 명사 이렇게 잠깐 써둔 화면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우실 구체적으로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먼저 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사라는 것은 수량을 세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사물 또는 동작의 단위를 표시하는 품사입니다. 제가 예를 써두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한 사람, 두 명 또는 한 개, 두 벌, 한 번, 두 차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중국어에서는 양사라고 하고요. 중국어는 양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보통 개를 많이 써서 물론 특별한 두 벌 이런 표현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한 개, 두 개, 모든 물건을 쓸 때는 특히나 개를 많이 쓰는데요. 중국어는 어떤 물건 특성에 따라서 그 양사가 좀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많은 양사는 배우시지 않으실 거고요. 몇 개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 표현을 연습하실 겁니다.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끄입니다. 끄. 이것은 뜻은 한 개, 두 개 할 때 개, 또는 한 명, 두 명 할 때 명, 또는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사람. 이렇게 쓰입니다. 이것 역시 양사고요. 중국어의 양사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양사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어는 양사가 아주 많고 또 물건의 특징에 따라서 그 양사가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모든 물건에 해당되는 양사,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후 중국어를 배우실 때에도 그리고 중국어를 말씀하실 때 그 다양한 양사가 기억이 안 나시면 웬만해서 그냥 끄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사 틀렸더라도 충분히 대화는 가능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양사는 후입니다. 후. 이것은 한 벌, 한 쌍이란 뜻이고요. 이건 역시 양사의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요. 手套. 장갑이라는 뜻입니다. 手套. 그리고 마지막 단어도 양사입니다. 발음은 쯔이고요. 한쪽, 한짝,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밑에 보면 제가 괄호해 놓고 쌍을 이루는 물건 중에 하나를 세는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위에 단어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장갑, 양말 같은 것들은 두 개가 한 세트죠. 그 중에 하나를 셀 때는 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个, 후, 手套, 쯔. 지난 시간에 이미 했죠, 여러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언니 또는 누나가 있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단어 제제를 써서 我 있다. 有 제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3명의 언니, 3명의 누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죠. 그리고 제가 왜 여기 한글로 두 문장을 써두었냐면 3명의 언니가 있다 또는 누나 셋이 있다 이런 표현에 다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써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나는 누나가 있다, 나는 언니가 있다. 다시 중국어로 해볼까요? 我有
姐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명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앞서서 화면 전환할 때 제가 숫자 더하기 양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전에 저희는 숫자를 배웠습니다. 셋, 3에 해당되는 숫자는 뭐였죠, 여러분? 싼이었죠. 싼.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 단어에서 사람을 세는 양사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양사라고 알려드렸던 끄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제, 누나가 있고 그 앞에 3명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我有3个姐姐.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제가 끄 사성으로 써두었지만 실제 읽으실 때는 경성으로 읽으셔도 무난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我有3个姐姐. 나는 3명의 언니가 있다. 나는 누나가 셋이 있다. 네, 이런 뜻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역시 지난주에 배웠던 문장이죠, 여러분. 나는 딸이 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죠? 我有女儿. 네, 이렇게 모두 말씀하셨죠? 자, 그 밑에 제가 다시 한글로 3명의 딸이 있다, 딸 셋이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앞선 봤던 화면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我有 네, 뉴얼. 그리고 그 앞에 네, 3명을 표현해주면 되겠죠. 3명, 셋, 3에 해당되는 것, 싼, 그리고 명은 역시 끄어. 네, 쉽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有3个女儿. 네, 이번에도 계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은 형태예요, 여러분. 네, 다만 이번에는 네, 아들이 나왔죠. 아들 기억하시죠? 무슨 단어였죠?儿子.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이에요. 나는 아들이 있다.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죠? 我有儿子. 네, 이렇게 모두 말씀하셨죠. 자, 이번에도 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밝힐 겁니다. 자, 여기는 조금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나는 2명의 아들이 있다. 我有儿子 하고 그 앞에 2명에 해당되는 단어를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 2는 얼이라고 배웠으니까 얼거, 얼즈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여러분. 네, 얼이라고 쓰지 않고요. 량이라는 것을 씁니다. 네, 이렇게 어떤 숫자,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수량을 나타낼 때는 2는 얼이라고 안 쓰고 량이란 표현을 써야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수량을 나타낼 때 수량을 나타내는 숫자 2에서는 얼이라고 안 하고 량이라고 쓴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얼과 얼즈가 아니라 량과 얼즈 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숫자 2를 나타낼 때는 얼이지만 수량 네,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수량을 나타낼 때는 량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1, 2, 3, 4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1개, 2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2개라고 하지 2개라고는 표현 안 하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읽을 테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我有2个儿子. 계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는 핸드폰이 2개 있다. 자, 이 문장도 나는 핸드폰이 있다부터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어떻게 말하면 되죠? 我 가지고 있다. 有 핸드폰, 手机 네, 이렇게 하셨죠? 자, 2개 어떻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네, 방금 전에 했는데 네, 얼 쓰시면 안 되고 2个 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완전한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듣고 따라 읽어주시고요. 특히 이 량 크게, 더 크게 소리내서 강조해서 읽어주세요.
我有两个手机. 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그녀는 안경을 3개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녀는 안경을 가지고 있다부터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어떻게 말하면 되지요? 타 가지고 있다. 有 안경, 眼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3개니까 싼 거 하시면 될까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단어 할 때 이 fu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한 벌, 한 조, 한 세트. 네, 이것은 한 개짜리가 아니라 뭐 보통 2개나 몇 개 이렇게 세트가 돼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양사예요. 그래서 보통 젓가락처럼 젓가락도 한 개가 아니죠, 여러분. 나란한 2개가 있어야 젓가락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 fu를 씁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든 세트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것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좀 이렇게 길고 뭐 2개가 나란히 있는 것들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자, fu 기억하시면서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他有3副眼镜. 참고로 왜 안경이 fu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안경은요, 여러분 알도 2개, 다리도 2개 이렇게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u를 씁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화면에서 량 그리고 fu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는 장갑이 한 벌 있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여러분? 자, 나는 我 가지고 있다. 有 장갑 手套. 네. 자, 그러면 장갑에 어울리는 양사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저희가 안경 할 때 네, 한 벌, 한 조, 한 세트에 쓰이는 것 배우셨죠? 어떤 것 쓰시면 되죠? fu 쓰시면 되죠. 네, 안경처럼 장갑도 왼손 오른손이 한 세트니까 네, fu 쓰셔야 돼요. 자, 이번엔 이 앞에 숫자를 뭘 넣으면 될까요? 왼손 오른손 2개가 한 세트니까 2개인 량을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2개가 한 세트인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후 쓰셔야 돼요. 네,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我有一副手套. 자, 밑에는 제가 장갑이 한 짝 있다라고 써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나는 장갑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我有手套. 자, 한 짝이니까 이건 분명히 숫자는 1이 들어갈 거예요. 2. 그럼 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의 짝이란 건 2개란 의미가 아니죠. 그 개수를 세는 표현이에요. 단어할 때 배우셨는데 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어할 때 원래 2개가 한 세트인 것 중에서 한 개를 말할 때 쯔 쓴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장갑, 2개가 한 세트인 이 장갑에 하나만 셀 때는 이 쯔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면 이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을 테니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我有一只手套.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숫자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소유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동영상 강의가 좋은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시면 되풀이 하셔서 특히 숫자는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注意身体健康